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고전소설은 2024학년도 고1 10월 학력평가에 출제가 되었던 현몽쌍용기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우리 친구들이 근래에 모의고사로 한번 만나봤기 때문에 익숙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나 쌤이 늘 강조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모의고사 문제풀이 이상으로 내신 시험 범위에 수록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하려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잊지 말고 그냥 쌤 수업을 피상적으로 듣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본인도 주체적으로 읽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뒤에 쌤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3대록계 소설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3대에 걸친 이야기를 기록한 소설이다라는 거. 여러분, 3대는요, 아버지, 나, 그리고 나 다음 세대, 이렇게 이어지는 그 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 소설일 거고요. 어떤 한 가정이 배경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경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친구들이 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에도 가문 중심적인 가치관이 반영된다. 가족의 명예를 중시하는 시대상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3대에 걸친 가정소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읽어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정소전은 계모 박 씨의 모함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아버지 정공 때문에 위기에 처하고, 여러분 소저라는 건요, 어떤 여자를 일컫는 그런 칭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요, 정시성을 가진 여자 이런 의미입니다. 집에서 나와 숨어 다니던 중 도적을 만나 강물에 몸을 던진다. 이때 정혼자 조무와 동생 조성이 정소저를 우연히 발견하여 구출한다. 자,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고전소설의 우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저가 매우 놀라며 말하였다.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구차하게 길가에서 분주하게 다닌 것은 조숙모에게 부끄럽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다. 뜻밖의 저 공자들을 만나니 내가 차마 사실을 말하여 부끄러움을 더하겠는가? 자, 여러분 공자들은요, 정혼자 조무와 조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남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차마 사실을 말하여 부끄러움을 더하겠는가? 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무슨 이유냐면요.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 집이 완전 콩가루 같잖아요. 계모 박 씨의 말에 의해서 아버지가 지금 딸내미를 안 믿어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나랑 결혼할 집안에 우리 집에 엄마가 새엄마인데 새엄마가 거짓말해서 아빠가 나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을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은인의 덕이 산과 바다 같으나 차마 근본을 알아요. 여러분 근본은 뭐겠어? 우리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진실인 거죠. 저 집에서 우리 집의 허물, 그쵸? 지금 현재 상황이 집의 허물인 거죠. 알게 되면 매우 부끄럽게 될 것이다. 모름지기 너는 다만 대답하기를 내가 타향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서울에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말하여라.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짓말인 거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 조 공자가 이미 우리가 여자인 줄 알았으나 남녀는 구별이 있는 것이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몸소 살해하지 못함을 아뢰어라. 병난과 춘행이 굳이 근본을 잃지 말란 소저의 말을 듣고 나와서 상의하여 말았다. 자, 여러분, 병난과 춘행은 이제 얘의 어떤 이제 그 시비들인데요. 근본을 잃지 말라라는 거는 왜였어요? 그쵸?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야 이게 맞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하늘이 도와주셔서 조공자를 만났으나 어찌 차마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 주인과 노비는 어디에 의지하며 소저의 100년 가약을 어느 날 이루겠는가? 여러분 조공자는 이제 정소저의 정혼자인 거죠. 그쵸? 결혼이 약속된 사람이에요. 자, 소저는 이제 정소저를 말하는 거죠. 정소저의 100년 가약이라는 건 결혼입니다. 우리들은 병난과 춘행을 말하는 거죠. 가만히 사실을 아래요. 즉 사실은 이제 그 진실을 말하는 거죠. 조공자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구나. 한마디로 지금 얘네는 정소저의 말을 거스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주인이 너무 한없이 착하고 자기 집안을 쉴드 치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에 조공자의 안전에 나가 말하였다. 누가요? 병난과 춘행이죠.
우리 소저께서는 정소저 말하는 거죠. 우리 아가씨는 타향에서 떠돌아다니시다가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은인께서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입어 남의 목숨을 회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저께서 은혜는 태산 같사오나 몸소 살했지 못함을 아뢰라 하셨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하네요. 조 공자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며 어떻게 이를 처리할까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두 명의 시비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소적께서 차마 상공께 근본을 바로 고하지 못하여 이리 하였습니다마는 여러분, 근본을 고하지 못했던 이유는 가문의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서이죠. 저희들이야 상공을 만나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진실을 말해보겠다 이거죠. 더욱 대공자는 저희들의 주군이시고 은인이시니 어찌 숨기는 죄를 더하며 주인의 평생을 매몰되게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인의 평생을 매몰되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주인은 누구예요? 정소저죠. 저희의 주인은 정참정의 딸로 이꼴 정소저죠. 외가에서 조공자와 정혼하였으며 너의 정혼자야 라고 알려준 거죠. 그러나 소저가 본댁으로 돌아오신 후에 간에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그쵸. 계모 박씨인 거죠. 수많은 방법으로 정참정을 보채고 소저를 재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마침내는 소저를 정참정 부인의 사촌인 박수간의 후실로 위협하고 명령하여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후실이라는 건 여러분, 후실은 이꼴 첩이에요. 첩. 그쵸. 정실 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저가 외가로 가시고자 하나 석공 어르신께서 성품이 엄숙하셔서 반드시 정공과 더불어 큰 사단을 일으키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래 형세가 매우 난처하여 남장으로 바꿔 있고 강가의 이평장 부인은 소저의 고모이신데 그분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평장 부인이 이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났고 가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강변에서 방황하시다가 따르는 도적을 만나서 소저께서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상공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만나 주인과 노비 세 사람, 자 여러분 정소저와 병난과 춘행을 말하는 거죠. 살아나니 이 은덕을 분골쇄신하더라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소저가 겪은 일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병난과 춘행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정소저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진실을 말했어요. 두 공자가 이제 그 조씨성을 가진 형제죠. 이 말을 들으니 참혹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정소저의 굳은 절개와 아름다운 행동은 깊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였다. 또한 그 계모 박씨가 자애롭지 못해 이 변을 일으킴을 짐작하고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근하였다. 정소저의 절행이 빼어나 자기를 위하여 온갖 고생이 이 지경에 미쳤음에 감복하고 하물며 평생의 아름다운 배필과 하늘이 정한 연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용홍 공자의 두 눈에는 가을 물처럼 고운 광채가 어려웠다. 용홍이 말하였다. 소저의 수많은 고초와 슬픈하니 이 조생을 위함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 일을 처리할 사이에 소저를 보호하라 라고 했네요. 자, 중략이 됐고요. 석공이 소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길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나 설마 어찌하겠느냐. 손녀가 어린 나이에 효성과 절개와 지혜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완고한 아비와 어리석은 어미의 흉계에서 벗어나 목숨을 보전하여 명철보신한 것이다. 부모가 낳아준 몸을 보전하고 죽은 어미의 남긴 가르침을 이으니 네 아비가 흙과 나무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혼한 후에 서로 만나서 부녀가 상봉하는 즐거움을 얻는다면 어찌 너를 책망하며 혼인을 한 것을 그르다고 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요. 석공이 소저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길게 탄식을 했대요. 즉 한마디로 완고한 아비는 이제 정참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어미는 이제 계모 박씨를 말한 거죠. 즉 이 흉계에서 벗어나 목숨을 보전하고 부모가 낳아준 몸을 보전해서 죽은 어미, 그쵸? 계모가 아닌 친모를 말하는 거겠죠. 그것을 잇는 거니까 네 아비가 나중에 너를 만나면 괜찮다고 할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석공이 바로 이 정소저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석공이 지금 석시성을 가진 공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정소전 정씨인 것 보면은 이 석공은 외할아버지인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지금 석공이 대신 내가 너의 결혼을 준비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원래의 계획을 변경할 때와 임기응변의 방법이 있다. 이제 조상국이 밖에 와서는 너와의 혼인을 완전하게 정하고 너의 뜻을 알려고 하니 어찌 고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용하느냐. 내가 네 부모를 대신하여 혼인을 관장할 것이다. 너에게 혼인을 묻는 말이 아니니 너는 다시 이상한 말을 내지 마라. 소저가 조상국이 왔다는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하고 놀라며 부끄러워 옷 같은 얼굴이 발그스레해졌다. 눈썹을 나직하게 낮추고 또 아래었다.
소녀의 도리로 차마 아버지를 속이고 혼인을 못하겠습니다. 정참정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좀 고지식하고 원리 원칙을 따지는 성격이죠. 조상국은 당세의 군자이십니다. 원컨대 조부께서는 손녀의 보잘것없는 마음을 살피셔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조부는 지금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대화의 상대는 석공인 거죠. 그런 후에 조모는 이제 할머니죠. 삼촌의 안부와 동생의 무삼을 묻고는 슬프고 참혹하여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석공이 밖으로 나와 조공을 보고 손녀와 묻고 대답한 말을 일일이 전하고는 탄식하며 말았다. 그쵸 여러분? 석공이 지금 손녀와 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손녀가 지금 정소저인 거죠. 그러니까 석공은 할아버지가 확실히 맞고 조공과 석공이 지금 대화라는 거죠. 여러분 조공은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죠. 손녀의 마음이 금석 같아서 저의 용렬하고 어리석은 말로 알아듣도록 타이를 방법이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할아버지는 내가 결혼을 주선해주겠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정소전은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한다 라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죠. 조공이 무릎을 치며 몹시 탄복하고 칭찬하며 말하였다. 정소저의 일과 행동은 여자 중에 군자입니다. 이것은 다 현영의 높은 교훈에 힘입은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며느리를 얻으니 자 여러분 며느리래잖아요. 그럼 이 조공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 아까 조시성을 가진 이름이 뭐였죠? 그쵸. 조무이네요. 조무. 그쵸. 조무의 아버지인 것 같죠. 그쵸. 아이고. 그쵸. 조공은 조무의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혼자의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찌 아버지에 어질지 못하면 한탄하겠습니까? 이것은 신부와 의논한 말이 아니니 자 정소저 말하는 거죠. 현영이 혼인을 관장하십시오. 현영은 이제 친구를 말하는 건데 석공인 거죠. 그래서 석공은 지금 정소저의 할아버지고 조공은 지금 이제 조무의 아버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석공이 이 말을 옳게 여겨 다시 소저에게 묻지 않고 혼례를 준비하였다. 석학사 부인이 나오고 석공 부인이 정공자와 함께 나와 소재를 보았는데 서로 붙들고 매우 오열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소저는 그리워하던 아우를 만나니 반갑고 기쁜 듯이 서로 뒤섞여 일어났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가정소설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따라갈 때 인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중략 이후에 갑자기 석공이 나타났는데 이 석공과 소저의 관계가 뭘까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대화에서 보면은 뭐 손녀라든지 그쵸 이런 며느리라든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족 관계를 파악하는 게 이 작품에선 되게 중요했을 거다. 그래서 막상 시험지에서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미리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충분하게 파악해서 친구들이 좀 약간 이거를 정리를 잘 해놓으면 좋겠죠.